안녕하세요. 셀리정, 영어의 셀리정입니다. 자, 오늘은 팔품사에서 드디어 마지막 팔품사 8번째 전치사 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팔품사는 저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1번은, 2번은, 3번, 1, 2, 3, 4만 가지고도 팔품사가 바로바로 나오고요. 이제 배운 것을 여러분들이 1번은 기억 관사, 관사는 뭐지? 2번은 니은, 나는, 너는 대명사, 대명사 주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되뇌이시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많이 쓰지 마세요. 단 1분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이 장치만 가지고도 언제 어디서나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디귿 동사, 4번은 리을 또리 히읗 형용사, 5번은 미음 명사, 6번은 비읍 부사, 7번은 시옷 상관 붙여서 접속사 부분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8번은 지읒 오늘 전치사 부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팔품사는 영어를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팔분사만 잘 정리가 돼도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질 겁니다. 자, 팔분사는 단어는 그 성질에 따라서 글 중에서 8개로 분류가 되고 이를 팔품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 전치사 편 들어갑니다. 전치사 8번은 지읒으로 정리된 전치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친구들은 영유도 많이 나왔고 영유 아니더라도 집에서 많은 노출이 이루어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친구들이 문법을 좀 되게 어려워합니다. 자,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전치사 딱딱하잖아요, 말이요. 그래서 특히 한자어로 정리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이 한자어를 잘 이해를 하고 해두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치사 봤더니 전치사는 일단은 단어는 뭐 at, to, with, for, on, in 같은 아이들이 전치사고요. 전치사 영어로는 preposition입니다. 자, 한자 볼게요. 전치라고 하는 애는 어디 앞에 두다라는 뜻이고요. 전치사. 영어에서도 pre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pre라는 뜻이 전에 미리라는 뜻이죠. 포지션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봐도 그렇고 영어를 봐도 그렇고 어느 곳 미리 앞에 두다. 어떤 단어 앞에 두는 애들이 바로 전치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디 앞에 둘까요? 자, 어디 앞에 둘까요? 바로 명사 앞에 둡니다. 어디 앞에? 명사 앞에. 전치사. 어디 앞에 둔다? preposition. 어디 앞에 둔다? 바로 명사 앞에 두는 애들이 바로 전치사죠. 자,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 앞에 두어서 명사와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말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명사 앞에 두는 거 좀 여러 개 있었죠. 그런데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at, to, 뭐 on, in 이런 애들이고 특히 전치사에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서 명사와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표현해 주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me라고 하면 대명사죠. 명사고요. 똑같이 me 명사 왔어요. 근데 이 for가 들어왔을 때랑 전치사 against라고 하는 전치사에 따라서 이 관계 설정이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for me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라는 뜻이고 관계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이런 좋은 의미가 될 수 있겠고 against me 그러면 전치사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 me라는 관계랑 어떻게 바로 대항해서 너를 적대시해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치사를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관계 설정이 달라진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전치사의 포인트는 이런 애들 명사 앞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공이 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라고 하는 house긴 한데 on the house 공이 on the house 위에 있다 라고 하고요. 자, 앞에 있다 라고 할 땐 house인데 관계 설정이 위에서 아래로 갔죠. 그럼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공과 바로 이 집과의 관계가. 그래서 before the house로 바뀌는 거죠. 자,
이번에는 뒤에네요. 옆에네요. next to the house가 되고요. 자, 그리고 얘는 with the house. Take a picture with the house. 집하고 같이 한번 사진 찍어봐 라고 할 때 with the house가 됐죠. 그래서 똑같은 명사 the house인데 어떤 전치사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죠.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we 그러면은 on the house, 옆에 next to the house, 앞에 before the house, 집과 함께 with the house라는 것처럼 이렇게 명사 앞에 두어서 집 명사와 어떤 관계가 이렇게 표현해주는 단어가 바로 전치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이해되시겠죠? 자, 전치사 문장으로 볼게요. 병원으로 데려다 주세요 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take me the hospital 이라고 했는데 이 문장은 해석은 데려다 주세요. 나를 병원이라는 뜻입니다. 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이 병원으로, 병원에 라고 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바로 전치사가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에 라고 하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전치사가 바로 to예요. 그래서 take me to the hospital 어디에 라고 하는 전치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병원이라는 것에 뭐뭐에 방향을 나타내는 에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전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 명사 앞에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치사입니다. 자, 전치사는 명사 앞에 놓이죠. 그래서 명사와의 관계를 설정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on the house, 그리고 위, 뭐 next to the house, 옆 이런 식으로 위, 아래, 옆에 이런 식으로 그 명사와의 관계를 설정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뒤에 나오는 모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I am proud of, 저는 너무 그가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전치사 of 맞죠? of 뒤에는 명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힘하고 he가 있는데 어떤 거를 쓸까요? 자, 얘는 전치사 뒤에 명사 맞지만 뒤에는 목적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칭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he가 아니고 I am proud of him이라고 하는 목적격으로 써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그가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해서 힘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I am proud of join the project. 그래서 저는요, 그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돼서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be proud of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을 써줬고, 근데 of 전치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명사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join, 그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돼서 라고 하는 join이라고 하는 동사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 몇 개? 한 개씩이죠. 여기 동사 여기 있어요? 동사 여기 있습니다. 주어 앞에 나와져 있죠.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 한 개씩인데 동사 이외의 자리에 어떤 뜻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글 쓰고 싶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사가 들어갈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떡하죠? 이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안 돼요. 조동사 하나밖에 못 써요. 이 join이라는 단어를 아예 빼주던지 아니면 꼭 이 뜻을 위해서 넣고 싶다 하면 얘를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join이라는 동사를 명사화 시키면 되겠죠. 얘를 동사를 명사화 시킨다라고 해서 동명사라고 합니다. 간단해요. 동사에다가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명사가 된대요. 그래서 자, I'm part of joining the project 이렇게 ing. 자, 동사 ing 붙여도 동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joining이라고 바꿔줬기 때문에 얘는 동사인데 명사가 됐다. 문법용어로 동명사라고 얘기를 하죠. 자, 명사 맞네요. 그래 얘는 괜찮다. 그래서 우리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동사가 들어올 경우에는 ing 붙여줘 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그 동사는 아니니까 괜찮아. 얘를 우리는 동명사라고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명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목적격을 쓰더라 라는 포인트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 전명구라는 말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문법 강의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줄임말인데 전치사 명사 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배웠죠. 그래서 명사 들어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배웠죠. 동사가 들어올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에 동사 못 들어오니까 ing를 좀 맞춰주자. 그리고 명사는 주격, 목적격 이런 게 있죠. 그럴 경우에는 목적격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구라고 하는 개념 우리 알까요? 자, 구는 뭐냐면 바로 지금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명구 자체가 전치사는 있겠고 명사가 있을 테니 얘는 단어가 2개 이상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2개 이상의 단어는 맞지만 주어 동사가 있다 없다? 없죠. 얘 동사 아닙니다. 얘는 동명사, 바뀐 거예요. 동사를 못 써서 ing를 바꾼 동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명구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전명구 묶는 연습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명구 묶어라고 얘기를 하면 다 영어 선생님들이 하면 얘는 전치사, 명사, 구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느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외워두면 되게 유용합니다. 전명구는 전치사 명사구는요. 부사구입니다. 이거 부사구. 형용사구도 쓰여요. 하지만 부사구 이거 하나를 꼭 익혀두시면 여러분 우리 부사 이미 배웠죠. 부사는 뭐다? 부사는 다수식해. 모수식 안 하고 바로 명사수식은 안 해. 그리고 문장 주요소.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죠. 그것만 쫙 알아두시면 전명구는 문장 주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명구를 싹싹싹 묶어두시면 정말 뼈대, 주어, 목적어가 싹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명구는 부사구야. 문장 주요소에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얘를 계속 갈아먹기를 하시다 보면 문장이 빨리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워두시면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명구, 전치사, 명사 구고요. 당연히 구입니다. 조동사 없는 거예요. 명사가 쓰일 목적격으로 쓰이고 얘는 특히 부사구로 쓰인다. 예문 같이 볼게요. 자, the students, 자, 전명구 이제 묶어줘. 전치사죠. 자, at, with, to 이런 애들 아직 안 배웠다 그러면 이런 애들이 그냥 전치사야 라고 볼 때마다 얘 전치사라고 익혀주시고요. 전명구 묶여달라. 이렇게 묶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딱 묶는 순간 주어 동사가 되게 보여요. 특히 동사, 주어가 요게 아니고 얘는 전명구니까 부사구죠. 얘가 주어라는 게 보입니다. 자, 얘는 버스에 탄 학생이 노래를 부릅니다. 라고 해서 버스를 탄 학생이 라고 해서 형용사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ey arrived in the morning. 자, 이렇게 전명구 in이라는 전치사 보이면 묶어줍니다. 제가 하는 4.6 구조에서는 1번, 첫 번째로 묶어요. 전명구 1번이다 라고 묶어주고 싹 문장을 돌려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착했다.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전명구는 묶어주자. 형용사구, 부사구 역할을 한다까지 보셨습니다. 자, 전명구 그래서 앞에 보면 예문처럼 전치사 명사구 다 가로쳐 주시고요. 그리고 목적격, 특히 일반 명사들은 목적격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특히 부사구 역할을 하더라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미 블로그에 문제를 올려드렸습니다. 미리 뽑으셔서 문제 풀고 저랑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문제는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답은요. for는 전치사기 때문에 목적격을 고르시면 되고요. 자, my father bought the ball for me. 나를 위해서 그 공을 사셨다. 우리 아버지가 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for는 뭐뭐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치사 파트를 따로 공부를 나중에는 한번 쭉 훑어보는 건 좋지만 매번 전치사가 나오지 않는 문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올 때만 얘는 전치사야 전명구 묶어주시고 얘가 어떻게 그 뒤에 나온 명사와의 관계가 있지? 어떻게 해석되지를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those pictures were taken by 전치사 by 뒤에는 목적격 힘이죠. 이 사진은 그에 의해 찍혀졌다. 그는 그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는 바로 수동태 문장이 되겠네요. I didn't discuss it with, 자, 전치사 with죠. with
them 목적격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그것을 그들과 대화, 토론하지 않았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y don't you explain it to? 자, to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to는요,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to 다음에 동사가 들어가는 투부정사 to가 있고요. 이렇게 to 어디에 누구누구에게 라고 하는 전치사 to가 있죠.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명사가 들어가고 목적격이 들어옵니다. 뜻도 달라요. 자, 당신은 그것을 그녀에게 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그녀에게 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to는 누구누구에게 또는 방향을 나타내는 어디에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치사가 맞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들어온다. 그래서 허가 되겠네요.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Why don't we suggest it to him? 전치사 뒤에 목적격이죠. 우리는 그것을 그에게 제안하는 게 어때? 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she sent a gift to 전치사 to him입니다. 전치사 to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하나씩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녀는 선물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에게에 해당이 됩니다. I was not afraid of you가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 you는 너희라고 하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하는 전치사 of에 대한 목적격 you가 되겠습니다.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em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소유격, 누구누구의에 해당되는 소유격은 뒤에 명사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적격에 해당되는 them이 적절하죠. 나는 그들에 대해서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9번 볼게요. 자, I didn't vote for. 자, 전치사가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vote 다음에 for 이렇게 어떤 동사의 뒤에 오는 전치사 세트로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누구누구에 투표했다라고 할 때는 for가 쓰이고요. 당연히 목적격 you가 들어갑니다. 자, I have been waiting for. 자, wait for 알아두셔야 되겠죠. 기다리다라는 뜻이고요. 전치사 for이기 때문에 목적격이 들어가겠죠. I have been waiting for him. 나는 2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제 볼드 친 단어는 전치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제시된 단어를 활용해서 가로 안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녀는 그가 너무 빨리 운전한 것에 나무랐다. 뭐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죠? She scolded him. 뭐뭐에 대해서 이유를 나타내는 for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빨리 운전한 것에 대해서 이게 대해서라는 뜻이 바로 for가 되겠고요. for가 어디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런 뜻 이외에도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로도 쓰인다라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냥 콕콕콕콕 집어가면서 나올 때마다 좀 해석을 정확하게 하려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운전하다라는 뜻이죠. 자, 전치사 뒤에는 동사는 그냥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바로 동명사로 바꿔준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he scolded him for driving too fast. 자, 나는 이 음식을 먹는 게 질렸다. I get tired of. get tired of라고 하는 수거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전치사 of 들어갔습니다. 자, 이 음식에 질렸다가 아니고 이 음식을 먹는 것에 질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한글 해석 문장에도 먹다라고 하는 동사를 중간에 또 써줬어. 그러면은 영어에서도 먹다라는 동사를 쓰긴 써야 될 텐데 이미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동사를 써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양을 바꿔줘야 된다. 바로 eat이라고 하는 것에 eating이라고 하는 얘는 이제 우리 문법적인 용어도 알겠죠? 동사를 명사화 시켜준 eating 동명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나는 직업을 위한 필기시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I'm worried about 전치사 about입니다. 자, 필기시험을 보다라고 하는 take a written test for a job. 직업에 대한 그 필기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을 보다라고 하는 take a written test를 쓰고 싶은데 전치사 뒤에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떡한다? 바로 taking이라고 해서
동사는 그냥 쓰면 안 되니 여기서는 명사화 시켜주는 ing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냥 동사의 ing라고 보시면 되죠. 자, 4번 볼게요. I'm very excited at. 얘도 수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치사 뒤에 나오는 거에 좀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고 있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아, 이런 전치사가 들어가는구나. 이 뜻이 뭐구나. 여기서도 be excited at 어디 어떤 것에 대해 흥분하다 라는 뜻입니다. 신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 at을 쓰인다라는 것도 하나씩 그냥 차곡차곡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celebrate the new year. 자, 새해를 경축하다라는 동사겠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celebrating이라고 하는 ing를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동사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동사 자리는 여기인데 그 이외의 자리에 동사를 또 쓰고 싶을 때는 우리가 모습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전치사 뒤에는 동사 ing, 동사를 명사화시킨 동명사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법입니다. 자, 그는 그 벌금을 내는 것을 반대한다. I objected. 어떤 것에 대해 반대하다라고 할 때는 to object to라고 쓰이고요. 이때 to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예요. 왜냐하면 잠깐 얘기했지만 to가 to 부정사, 뒤에 to 동사 원형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얘는 모습으로 구분 안 돼요. to 어떻게 구분합니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object to 어떤 것에 대해 반대하다. 이때 to는 전치사야. 그러면 우린 배웠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포함이 되죠.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나 동명사 들어가네 되네. 그래서 바로 paying the penalty라고 하는 ing를 써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당신의 여동생은 요리를 잘한다. be good at 이라는 또 수거적인 표현이 나와요. be good at, at이 들어갑니다. 뭐에 대해 요리를 잘한다. 뭐뭐를 잘한다. 요리를 잘한다기 때문에 요리하다라고 하는 쿡에다가 쿠킹이 가면 되겠죠. 그래서 your sister is good at cooking 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아까 be good at이 나왔으면 못한다라고 할 때 be poor at으로 쓸 수 있어요. 똑같이 전치사 at이 쓰입니다. at 알아두시고 춤을 추다라고 하는 dance에다가 dancing이라고 하는 ing를 쓰면 되겠죠. He's poor at dancing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전치사는 어떤 거야, 어떻게 쓰여로 알아봤습니다. 전치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at, with, to, for, 뭐 on 이런 애들이 있고요. 기본적인 거 그냥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전치사 파트에서 하나하나씩 조금 더 한 번 더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치사가 단어가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하나인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을 그냥 단순 전치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개 이상도 올 수가 있어요. 이때 2개 이상은 각각의 단어의 그 전치사가 그 뜻을 결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 were selected, 3명이 선출됐습니다. 어디에서? 뭐뭐에서 라고 하는 among도 해석이 되고 그 사이에서 100명의 후보에서부터 선출했다. from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개를 각각 쓸 수도 있겠다 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군 전치사라고 해서 얘는 수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거고 전체를 얘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전치사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한마디로 수거입니다. 여러 낱말이 모여서 하나의 전치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수거로 according to, 이때 to는 전치사, 그러니까 뒤에 명사 들어가겠죠. 당연히 동사 들어가면 ing, 이게 더 중요합니다. 당연히 앞에 전치사는 외워두셔야 되고요. 뭐에 따르면, due to, 때문에, to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 owing to, 뭐 때문에라는 뜻으로 이렇게 수거 같은 것도 쓰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팔품사 배워봤죠. 그래서 우리 드디어 관사, 나는 대명사, 동사, 형용사, 명사, 부사, 상관, 접속사, 전치사까지와 다 배워봤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열심히 배우는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인가요? 품사가 바뀐대요. 그래서 영어는 이론, 문법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반드시 문장하고 연결시켜서 문장 보면서 이게 명사가 맞나? 라고 해서 또 문법책 한번 보시고
문법 보면서 또 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 연습이 계속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는 100%로는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품사도 바뀝니다. 그래서 같이 어디에서 문장에서 품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water 그러면 기본적인 단어를 외우세요. 뭐 물이라고 외우시고, 물 그럼 명사겠죠? 물. 하지만 위치에 따라서, 영어는 위치 언어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있다, 많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단어 하나에 품사가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두 개가 다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넓은 마음으로 단어를 외우시되 기본 품사를 같이 외우시되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I water plants. 물이긴 한데 동사절이란 말이죠. 그럼 바뀌겠죠. 나는 그 식물에 물을 주다라고 얘기를 해석을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영어는 좀 언어적인 감이 좀 필요한 거예요. Give me some water. 나에게 물 좀 주세요.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라고 하는 명사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자, 또 한 가지 보기에 clear 뜻이 있네요. clear 맑은 형용사로 우리 알고 있는데 형용사를 알고 있는데 자, 그럼 형용사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씩 형용사 그러면 보어 또는 명사를 수식해준다라고 이미 알고 있죠.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장이 이렇게 전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The sky is clear. 하늘은 맑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뭐뭐다라고 하는 비동사가 쓰였고 그러면 하늘이 맑은 거기 때문에 얘는 보호 역할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will it clear 딱 봐도 will it clear the snow from the road?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will it clear? 동사 자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맑은에서 여기서는 치우다라고 하는 동사로 바뀔 수도 있다. 여기서는 동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ill it clear the snow? 눈 좀 치워주실래요? 그런데 두 개가 다 지금 어떤 게 맑고 깨끗하고 없애고 치우고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좀 외우시는 감각도 좀 필요합니다. 자, 우리 도로에서 눈 좀 치울래요? 라고 하는 여기서는 동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각과 어떤 위치에 따라서 품사는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또 한 가지 중간에 얘기를 했는데 to라고 하는 모습만 보면 절대 모릅니다. 얘가 전치사야? 투 부정사 아직 안 배웠으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가는 거를 투 부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지? 문장에서 보셔야 돼요. 일단은 문법 시험이 아닌 경우에는 문장 속에서. 자, 볼게요. I'm glad to meet you. to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이론으로는 to 다음에는 전치사 같은 경우 명사나 ing 들어간다고 하니까 얘는 전치사가 아니겠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나서 기쁘다라고 하는 얘는 to 부정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to 동사 원형. 자, 그 다음에 I'm going to school. 나는 학교에 갑니다. to라고 하는 전치사의 뜻이 에라고 하는 어떤 방향을 나타낸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전치사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가져오셔야 됩니다. 얘를 어디서 확인한다? 바로 문장에서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to 부정사도 있고 또 동사원형도 있고 전치사가 있고 뒤에 모습 보고 해석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as도 있어요. as. 전치사를 알고 계세요? 접속사를 알고 계세요? 두 개 답니다. 얘는 두 개 다 많이 쓰여요. 자, 그러면 그 해석도 약간 달라지고. 자, 볼게요. 우리가 아직 알고 있는 이론, they sang merrily as they walk.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치사 배웠으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근데 목적격도 아니고 조금 뒤로 봤더니 주어 동사가 들어간다는 거죠. 얘는 접속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들은 걸을 때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 뭐뭐 할 때라고 하는 when 정도로 해석이 되는 접속사로 쓰였다라고 하나씩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I admire him as a scientist 라고 나와져 있네요. 딱 묶어주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를 존경한다. 뭐뭐로서라고 하는 전치사 as고요. 그 다음에 뒤에 명사가 나왔죠. 이렇게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바로 정확하게
전치사 대 전명구라고 하는 명사구라고 하는 얘는 바로 전치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그가 과학자로서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 부사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변형되는 약간 예외의 그런 문장이긴 하나 아무튼 여기서는 전치사가 쓰인 거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장에서 품사를 확인하시고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언어적인 감각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계속 문장을 보시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단어들이 한 개 이상의 품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 영어 단어나 문장을 볼 때는 문장에서 확인하는 습관을 갖자라고 해서 이론과 문장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것으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